제 옆자리에 앉은 김 대리는 요즘 점심시간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제육볶음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에 넣는 휘발유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유소 전광판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름하여 전쟁 추경입니다. 무려 26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집중됩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핵심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조 원의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때는 전염병이라는 미중유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차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의 상황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추경의 명칭은 전쟁 추경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우리의 밥상 물가와 직결되면서 정부가 예외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19일 만에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과 2022년의 기록적인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부가 움직인 셈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입니다. 추경의 원론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확정된 본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안 살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비상금을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다음의 예산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지붕에 유가 폭등이라는 큰 구멍이 난 겁니다. 추경이 편성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민생 경제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세수 상황을 점검합니다. 돈이 남거나 빚을 낼 수 있다면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합니다.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비로소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번 전쟁 추경은 이 과정이 역대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6조 2천억 원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전국민 지급이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명확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약 3,588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합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방식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동 선별됩니다. 복잡하게 서류를 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액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설계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가면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훨씬 두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비수도권 기준 1인당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 4인 가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계 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국가 채무를 또 늘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재원 마련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나랏빚을 내는 국채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화랑으로 인해 더 거친 초과 세수 25조 원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1조 원가량은 여유기금을 활용합니다. 심지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정교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일까요?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에 파괴적인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고기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3단계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2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수치입니다. 미국 노선 편도 유류 할증료만 55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티켓값보다 할증료가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6조 원을 풀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지 않으면 내수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자기 반박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꽂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써야 하는 돈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고사 직전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의 방향을 강제로 지역 경제로 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26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5월과 6월 사이에 시장에 풀립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풀린다면 로컬 유통업이나 음식료 업종의 단기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나 해운주는 유류 할증료 폭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이 전쟁 추경의 흐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일반 하위 70% 대상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26조 2천억 원의 전쟁 추경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일반 가구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정부가 푸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